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근로자 여러분, 특히 검단 새로운 방문각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뜨거운 열정, 차가운 이성으로 여러분의 합격을 이끌어갈 백헌 인사드립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약법 이어서 강의가 될 텐데,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은 계약의 성립,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 그리고 계약의 소멸. 그래서 오늘은 계약의 해제. 자, 여러분들 어디 배울 차례냐면 교재 354페이지 펴십시오. 페이지 354페이지. 자, 페이지 여러분들 교재 354페이지를 펴시고 맨 위에다가 길라잡이 354페이지에 펴시고 맨 위에다가 길라잡이, 길잡이. 지금 어디 가고 있느냐면 우리 합격의 고지를 향해서 밑에서 출발해서 올라가고 있는 길. 자, 길잡이에 채권 계약을 공부하고 있어요.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그러면 이 계약을 우리 어떻게 배워왔냐면 채권 생기는 계약이라고 해서 법률행위 중에서 요걸 채권행위라고도 했고, 그 다음에 권리가 생기면 의무도 생긴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 권리와 의무는 항상 함께 따라다닌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을 부담행위다 이렇게 배웠어요. 부담행위다. 의무가 생긴다. 부담행위. 그러면 이제 계약법에서는 오늘 어디 가고 있냐면 계약법에도 제1절, 계약법에도 제1절 총칙에서는, 계약 총칙에서는 뭘 배웠냐면 첫째, 계약의 성립,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배웠고, 둘째, 계약의 효력,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셋째, 계약의 소멸. 그래서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게 계약이죠. 그래서 법률행위를 배우면서 법률행위의 성립, 법률행위의 효력, 법률행위의 소멸.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민법에서는 성립, 효력, 소멸. 그래서 그 다음에 순이 아니고 요거 배운다고 했다. 효순이가 아니고 효소. 그래서 성립, 효력, 소멸. 그리고 오늘은 계약의 소멸 사유를 배우겠노라. 이게 계약의 소멸 사유. 그래서 계약의 소멸 사유에 계약의 해제와 해지라는 게 있는데, 요거 이제 오늘 그럼 여러분들 책에 맨 좌측 위에 354페이지에 05번에 해제, 해지 이렇게 쓰여 있죠. 그래서 메모하시면 돼요. 해제는, 계약의 해제는 일시적 계약의 효력을, 일시적 계약이 뭔 얘기냐면 지금 우리 여기 연결시켜야 돼. 부담, 약정을 한 번만 지켜도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계약을 일시적 계약이라고 하고, 그 일시적 계약을 소급해서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일시적 계약의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케 할 때 쓰는 의사표시를 해제라고 한다는 것이야. 그 다음 해지는 약속을 여러 번 지켜야 된다. 부담을 여러 번 이행해야 된다. 임대차 생각하시면 돼. 임대차는 월세를 한 번만 주고 맙디까, 끝날 때까지 계속 줍디까, 그런 걸 계속적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적 계약의 지금부터 끝내겠다 할 때 쓰는 말이 해지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임대차 계약, 여러분들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한 번만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급부를 이행해야 된다. 채무 이행을 해야 된다. 이런 걸 계속적 계약이라고 하고,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지금부터 끝낸다 할 때 쓰는 말을 해지. 그럼 해지와 해제 차이는, 해제는 소급해서, 해지는 지금부터 법률 관계를 없애겠다 할 때 쓰는 말을 해지라고 하고, 우리 시험에서는 해지라고 하는 것은 일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해지 사유를 두었다고요. 저 임대차에서 해지 사유.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하면 해지할 수 있다. 그런 개별적인 해지 사유를 두었고, 여기서는 이제 해제 사유를 배울 텐데, 지금부터 계약의 해제, 요걸 배울 거예요. 계약의 해제. 자, 계약의 해제는 그럼 이런 거지. 계약을 해제하면 여기 부담행위를 보셔야 돼. 부담행위의 효력을, 부담행위는 약속을 지켜야 되지. 근데 지난주에 채권계약은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만 의무를 부담하면 편무계약, 쌍방이 모두 의무를 부담하면 쌍무계약. 그래서 쌍무계약의 특수한 효력이 동시행 한경권 이혼부담을 배웠어요. 쌍동의. 근데 오늘은 쌍무계약의 효력을 배우는 게 아니고 계약의 효력, 계약의 소멸사유를 배우겠노라. 그래서 계약의 소멸사유 해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 쓰느냐 이걸 배우는 거야. 해제는 부담행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 채무불이행이라고 불러요. 채무불이행. 계약을 체결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걸 채무불이행. 이것을 이유로 계약을 약속을 안 지켰다. 그것을 이유로 소급해서 소멸케 할 때 쓰는 의사표시를 해제라 한다 이 말이야. 자, 다시 한다. 해제는 채권계약 부담행위의 효력을, 부담행위에는 쌍무계약, 편무계약이 있어요. 부담행위의 효력을, 채권계약의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케 할 때 쓴 의사표시를 해제. 그래서 우리는 해제는 계약이 아니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그래서 맨 처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종류에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해서 해자 보였죠? 거기에 해제를 배울 거라고, 해제. 그래서 계약을 해제는 소급해서 소멸한다. 취소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계약의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케 할 때 쓰는 의사표시를 해제라고 하는 거라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러면 해제할 수 있는 자격을 해제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해제권의 성립 또는 발생 사유는, 자, 우리 뭘 배워왔냐면 지금까지 해제권도 재산권이거든. 그래서 재산권의 변동 원인에는 두 개 있다고 그러죠. 두 개. 하나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경우와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는 경우. 의사표시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러면 의사표시 없으면 법률의 규정에서 생긴다고. 그래서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의 행위에 의해서 생기고. 그래서 해제권의 성립 원인도 의사표시로 인한 경우, 계약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계약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와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그러면 계약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를, 계약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를 약정해제라고 그래. 약정해제. 이에 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를 법정해제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장 넘겨보시면, 자, 356페이지 봤더니 2번 봤더니 약정해제권 나오죠? 그것을 약정해제라고 한단 말이야. 약정해제권. 그 다음에 오른쪽 봤더니 357페이지 봤더니 법정해제권이라고 쓰여 있어요. 법정해제. 그러면 법정해제권을 법정해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법정해제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법으로 정해졌는가? 그걸 묻는데, 법정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를 법정해제라고 그래요. 자, 다시 연결해보자. 채권계약은 부담행위다. 약속을 지켜야 될 텐데 약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민법에서 해제하라고 정해졌다는 것이야.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민법에서 해제하라고 정해졌다. 이것을 법정해제. 그러면 우리는 법정해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요. 근데 약정해제는 계약으로 정해놨다는 것이야. 그래서 약정해제는, 자,
약정 해제는 계약으로 정해놨는데 여기 보셔. 갑을 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갑을 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계약서에다가 매매 계약에다가 계약서에다가 단서를 달아. 건축 허가가 나지 않으면 건축 허가가 안 나면 해제하기로 한다라고 정했어. 이것을 해제 사유를 약정했다고 그래. 그러면 이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그림을 봤을 때 요건 하나의 계약이야. 이게 채권 계약의 내용. 채권 계약서 속에 매매 계약서 속에 계약을 체결할 때 건축 허가가 나지 않으면 해제하기로 한다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이 단서를 해제 사유 약정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리고 그에 비하여 건축 허가가 안 나지? 그러면 이제 약정 해제 사유가 생겼잖아. 건축 허가가 안 났어. 그러면 해제하기로 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해제한다. 이 해제를 계약에서 정해진 해제라고 해서 이걸 약정 해제라고 한다 이거야. 그러면 계약을 해제해버리면 계약은 소급해서 없어져 버려. 소급해서 소멸해버리고, 그럼 소급해서 소멸하다 보면 계약이 처음부터 계약 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없어지다 보니까 당사자 사이에 법률 문제가 생기고 소급적 요 말만 나오면 항상 제3자를 보호해줘야 돼. 제3자 이렇게 소급적 요 말이 나오면. 그래서 두 가지 법률 문제가 생긴다 하시면 되고, 우리는 민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법을 배우기 때문에 민법에서 정해진 해제, 법정 해제를 배우겠다 그 말이야. 법정 해제. 그래서 약정 해제 사유는 일단 건축 허가가 나지 않으면 해제하기로 한다라고 정해진 경우에 했을 때 약정 해제라고 한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약정 해제 했을 때에는 어쨌든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한다. 그럼 법정 해제의 경우에도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하면서 제3자를 보호해 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당사자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제권의 발생 사유에는 일단 두 개가 있다 이렇게만 먼저 아셔. 그러면 이제 법정 해제 사유를 공부하는데, 법정 해제 사유는 부담 행위에 의해서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불러요.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에는 우리 민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채무 이행을 늦게 하는 경우를 이행지체라고 그래. 채무 이행을 늦게 하는 경우를 이행지체라고 하고, 채무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를 이행불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이 채무불이행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반드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 채무불이행이 성립되려거든. 고의 또는 주의의무 위반인 과실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고의 과실 없으면 채무불이행이라는 문제는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용어는 쓸 수가 없다 하시면 돼. 고의 과실 없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매매를 배우는 거예요. 갑의 X 토지에 대해서 을과 2억의 사고 팔기로 계약을 했어. 2억의 매매 계약을 했다 이거야. 그럼 매매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뭐라고 약속하냐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 이전 약정을 했고, 매수인은 뭐라고 약정했냐면 대금 지급 약정을 하면 매매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약정을 했으니까 약정을 지켜야 될 이행의 문제를 남겨놓기 때문에 매매를 부담행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매수인이 약정을 지킬 때가 되었는데, 자, 우리는 항상 11월 11일 날 매매를 해서 이행기는 언제로 잡았냐면 12월 11일 날 재산권 이전해 주기로 했고 삼성부동산에서 만나서 대금 주기로 했다는 것이야. 그런데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이때 못하는 경우를 이행지체라고 그래. 이행지체. 매도인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지 않는 경우는 이행지체라고 한다는 것이야. 이렇게 이행불능은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이행불능이라는 문제 생기지 않아. 왜냐하면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못할 경우는 생길 수가 없거든. 돈이 없어서 다른 돈을 찾아서 할 수 있으므로. 그런데 갑이 이 토지에 대해서 여기서 12월 11일 날 매매계약을 이행을 하기로 했는데 요 이중 매매를 해서 갑이 이중 매매를 해서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 버리면 병과 이중 매매 계약을 하고 그러면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제는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에도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런 걸 이행불능이라고 한다는 것이야. 이행불능. 그래서 채무불이행의 종류에는 다 같이 이행지체 그리고 이행불능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매매계약 부담행위의 효력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소급해서 소멸할 때는 해제라는 말을 할 텐데 자 여기서 이행지체를 보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대금을 안 주면 매도인은 즉시 계약을 깨버릴 수가 있는가? 해제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자, 일방이 부담행위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즉시 계약을 깨버려야 되겠어. 일단 달래봐야 되겠어. 일단 나는 성격이 급하니까 박살내야 되겠다 하고 싶은 사람도 계시지. 근데 일단 민법의 계약은 말이야. 일단 계약은 깨려고 한 거요. 지켜져야 되겠어.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대명제를 전제로 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계약은 지켜져야 돼. 일단 계약은 이행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즉시 계약을 깨지 말고 독촉을 해야 돼. 독촉. 그 독촉을 뭐라고 그러냐면 독촉을 최고라고 그래. 최고. 그래서 채무불이행의 일방이 이행지체에 빠지면 일단 독촉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최고를 이행지체에 빠지면 독촉을 해. 그리고 최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해제권이 생겨서 해지할 수 있다. 이걸 배운다는 것이야.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채무불이행에 빠지면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 있는데 이행지체에 빠지면 즉시 해제하자고 독촉을 하자고 독촉을 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때 계약을 파기시켜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교재는 357페이지에 이행지체로 인한 법정 해제권의 발생 나오죠. 그래서 이행지체 시에는 원칙이 최고하고 계약을 해지하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544조 읽어보시면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 동그라미 쳐요. 최고가 독촉. 자, 이행지체에 빠지면 즉시 계약을 해제하자. 최고를 하라. 독촉을 하라 그 말이야. 최고하고 그 다음에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제하라 그런 얘기요.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독촉을 해야 될 텐데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불가능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이행지체라고 한다. 그럼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원칙이 최고를 하라, 최고를 하지 마라, 최고를 하라. 그런데 이행지체라도 미리 이행을 거절했다면 독촉할 필요 없이 최고할 필요 없이 그리고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할 필요 없이 이행 제공 필요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말이야. 미리 이행을 거절했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최고해야 된다. 그러나 이행지체라도
최고할 필요 없는 경우가 있는데 채무자가 미리 이행을 거절한 경우에는 이행을 미리 거절했다면 최고 없이, 그리고 채무자는 반대 의무 제공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이것이 544조. 한 장 넘기세요. 그 다음에 무슨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뭐 어쩌고 보지 마시고 일단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이행 지체의 경우에는 최고 하라. 독촉을 하라. 그런데 독촉을 필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채무자가 미리 이행을 거절했다면 즉시 해지하라. 그 다음에 545조 정기행위의 이행지체가 나와요. 그래서 이행지체라도 두 가지가 있어. 이행지체는 보통행위의 이행지체, 보통의 이행지체와 정기행위 이행지체가 있다고. 정기행위. 그래서 정기행위와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통행위 또는 일반행위라고 그러거든. 그럼 여기 여러분들 정기행위 예가 뭐냐면 여러분들 밑에 뭐라고 되냐면 동그라미 2번에 기억번 예컨대 결혼식을 위하여 신부 드레스를 제작하기로 한 계약 밑줄 그셔. 예식장에서 예식을 하려거든 드레스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걸 제작을 해달라고. 그러면 제때 드레스를 제작해 주지 않으면 목적 달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정기행위라고 그래. 자, 그냥 이해하시면 돼. 정기행위는 정해진 기간 내에 채무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을 정기행위라고 그래. 우리 시험에 갑이 예식장에 쓰려고 꽃집에다가 환을 주문을 해. 환. 12월 11일 오후 12시까지 김포 예식장에 환을 가져다 주시오라고 주문을 했지. 그럼 꽃배달 서비스에서는 오케이, 계약이 성립이 되었고 12월 11일 오후 12시까지 김포 예식장 2층에다 환을 가져다 줘야 돼. 근데 만약에 꽃집에서 약속한 시간까지 12시까지 환을 제작해서 가져다 주지 않으면 갑의 입장에서는 계약 목적 달성할 수가 없죠. 이런 걸 정기행위라고 한다는 것이야. 그러면 여기서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럼 이행지체니까 갑이 빨리 꽃 가져오시오라고 최고하고, 지금 우리는 해제할 때야. 해제할 때 빨리 꽃 갖다 주시오 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해야 될 일인가, 아니면 12시까지 환이 제작되지 않고 공급되지 않으면 즉시 해제할 것인가, 요거야. 그래서 이런 걸 정기행위라고 그래요. 12시까지 환이 도착하지 않으면 목적 달성할 수가 없는 계약을 정기행위라고 하고, 이런 경우는 즉시 해제할 수 있어.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는. 따라서 보통의 이행지체는 원칙이 최고해야 돼. 그런데 보통의 이행지체라도 미리 거절했다는 거야. 거절. 그런 경우에는 최고 없이, 거절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어.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는 최고하고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자,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돌발 퀴즈. 자, 문제. 돌발 퀴즈 나가는 거예요. 꽃배달 주문을 한 경우, 꽃배달 주문을 하고 채무 이행이 없으면
채무 이행이 없으면, 꽃배달 주문을 하고 채무 이행이 없으면 그 계약은 곧 효력을 잃는다. 자, 우리 기출문제, 제가 기출문제 중에서 돌발 퀴즈 낸 거예요. 꽃배달 주문을 했다. 12시까지 화환을 가져다 주시오. 그래서 제 시험이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시,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자,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시 계약은 바로 곧 효력을 잃는다. 소멸한다. 자, 여기 이제 요거야. 아까 꽃배달 주문을 하고 채무 이행이 없으면 그 계약은 곧 효력을 잃는다. 또는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시 계약은 곧 소멸한다. 자, O냐 X냐 이런 것이야. 우리 시험이었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다시 보면 이쪽으로 오셔서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도 있었다. 그러면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는 최고하고 해지하라, 최고 없이 해지하라. 최고 없이 해지하라. 따라서 여러분들 여기서 봐. 채권계약에서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는 계약이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계약이 바로 그냥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해지해야 소멸한다는 것이야. 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이 곧 소멸한다고, 해지해야 소멸한다고, 해지해야 소멸해. 그러면 이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도 해지해야 소멸해, 해지 없이도 소멸해. 양아, 뭐 하고 있어? 휴대폰 보지 말라고 그랬더니. 우직이 너 대답한다.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시에 지금 여기 있어. 정기행위가 여기 있다고. 정기행위가 여기 있어.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시 해제해야 소멸해. 해제 없이도 그냥 즉각 소멸해. 해제해야 소멸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거 틀렸어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함정에 빠지기 쉬운 문제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 다시 한다. 정기행위의 이행지체가 있으면 계약은 곧 소멸한다. 최고 없이 해제해야 소멸한다. 최고 없이 해제해야 소멸한다 그 말이야 지금. 따라서 여기는 지금 뭘 물어보냐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단 해제를 해야 돼 지금. 근데 독촉하냐 마냐 지금 요거 갖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 주의하셔야 돼.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는 계약이 곧 소멸해. 해제해야 소멸해. 해제해야. 그런데 독촉하고 독촉 없이. 독촉하고. 그런데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는 독촉 없이 해제해야 소멸한다 그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행지체에 대해서 설명했어. 우리 전국 노래자랑이 아니고 우리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그 퀴즈 대왕 그 퀴즈 문제 있었다고 이런 거. 자, 문제. 갑이 도시락 업체 그리고 을이 학교. 장학 퀴즈. 돌발 장학 퀴즈. 도시락 업체에서 학교와 12시까지 일주일에 5번 급식 공급을 해주기로 해. 급식 공급. 그런데 이 도시락 업체에서 문제가 생겨서 12시까지 금요일 날 하루는 12시까지 도시락을 가져다 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12시까지 가져다 주지 못했어도 2시에라도 가져다 주면 될 수 있거든. 그럼 이때 이 학교에서는 도시락 업체에 제때 공급하지 않으면 공급계약을 즉시 해제해야 되는데 12시 반에 가져온 거예요. 12시 반에. 따라서 이 경우는 학교에서는 12시 반에 도시락을 가져온 경우 계약을 이행했지? 그럼 해제 못해 이런 게. 따라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12시까지 도시락이 급식이 제공되지 않으면 즉시 해지해야 되는데 해지하지 않았지. 그래서 계약은 지금 계속 지켜지고 있다고 유효해. 그래서 계약은 곧 소멸한다 그러면 틀려. 최고 없이 해지해야 소멸한다. 이거 주의하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책에 정기행위라는 게 나오네요. 545조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때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544조에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거기 맨 밑에 니은번 봐. 니은번 밑에 정기행위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곧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 의사표시가 있어야 소멸한다. 그래서 정기행위의 이행 지체가 있어도 해제라는 말은 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제해야 소멸한다. 해제 없이도 소멸한다. 그러면 틀렸다. 그 다음에 359페이지 이행불능. 이행불능이 문제야.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행하고 싶어도 이행할 수가 없는 상태를 이행불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단 채무불이행이 되려거든 일단 채무불이행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고의 과실이 없으면 채무불이행 아니야.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359페이지에다가 오른쪽에 날개에다가 이행불능 효과 써본다. 자, 이행불능이 빠지면 이행불능에 빠져. 그러면 첫째, 이행불능에 빠지면 채권자는 최고 없이, 그 다음에 이행 제공 없이, 채권자는 이행 제공 없이 즉시 해제해서 즉시 해제 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해제 후 손해배상의 내용은 이행이익 배상 청구할 수 있어. 이행이익 배상 청구. 갑이 을과 매매했고 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했다고 봐. 건물. 갑이 소유하는 건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했어. 11월 11일 날 했다고. 근데 여기서 갑이 부부싸움 끝에 갑의 건물에 대해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염병을 투척해서 건물이 소실되었다면 갑의 과실로 또는 고의로 건물이 멸실되었으므로 갑은 이행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이걸 이행불능이라고 그래. 그럼 을은 이행불능 시 이렇게 최고 없이 그리고 자기 채무 이행 없이 즉시 해제해서 이행이익을 내놓으시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행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이런 걸 이행불능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갑 이중 매매를 보자. 갑이 을과 이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했어. 토지에 대해서 X 토지에 대해서 X 토지 소유자 갑과 을이 이렇게 매매를 했지. 그런데 병이 그 사실을 알고서 이중 매매를 해. 병과 이중 매매를 했을 때 우리는 이중 매매는 병이 그 사실을 알고 했어도 유효다 이렇게 배웠어. 유효. 그러나 병이 갑이 을에게 이중 매매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적극 가담해서 매매를 한 경우에는 요청해서 알고서 요청한 경우에는 반사이득 행위라고 해서 무효 이렇게 되었지. 그래서 우리는 유효냐 무효냐인데 이중 매매는 원칙이 유효다. 그래서 부담행위 유효야 이게. 그리하여 갑이 병액이자 X 토지 시가가 얼마냐면 X 토지 시가가 2억인데 X 토지 시가가 2억인데 우리 1억에 사기로 했다면 자 1억에 사기로 했어. 그래서 이중 매매에서 이렇게 등기해주면 갑이 을에게 이행을 할 수가 없으므로 이행불능에 빠져. 등기를 해주면.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갑과의 계약을 최고 없이
그리고 자기 채무 이행 제공 없이 즉시 해제해서 2억짜리를 1억에 사서 누군가에게 되팔아서 2억에 넘겼더라면, 이행되었더라면 1억이 남죠. 이런 걸 이행이익 배상 청구라 이렇게 얘기해. 이행이익 배상 청구.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자, 이 갑이 이렇게 병에게 2억짜리를 병에게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냐면 3억에 팔았다고 봐. 3억. 그러면 이 의뢰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제해서 이행이익을 배상을 청구하는 게 입증하기가 어려우면 갑이 병에게 팔므로써의 처분 당시의 시가가, 처분 가격이 얼마냐면, 처분 가격이 갑이 병에게 처분해서 3억을 받았다면, 잘 봐, 을에게 등기를 해줄 수가 없어. 이행 불능으로 인해서 이 토지가 등기를 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가격이 3억으로 바뀌었지. 그래서 3억 내놓으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행 불능시, 이것을 3억을 내놓으시 할 수 있는 것을 이걸 대상 청구권이라고 해. 그래서 을은 갑과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냥 네가 3억 받은 거 내놓으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걸 대상 청구권이라고 그래. 대상 청구권. 그 다음에 처분 당시의 가격이 이만이고 처분 당시 시가가 얼마였냐면 2억이었어. 2억. 처분 당시의 시가가 2억이었는데 갑이 병에게 3억을 받았지. 그러면 을은 계약을 해지하고 이행이익 배상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행불능시 해제 없이 그냥 2억 내놓으시 할 수가 있어. 이것을 전보배상 청구라고 그래. 전보배상. 따라서 이행불능시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즉시 해제해서 이행이익 배상을 청구하거나 해제하지 않고 대상 청구권 행사하거나 전보배상을 청구하거나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메모해 보자고. 이행불능시 첫째, 채권자는 즉시 해제 후 손해배상으로 이행이익 청구할 수 있어요. 이행이익 배상 청구. 채권자는 둘째, 채권자는 해제 없이 받은 돈 내놓으시오. 그것을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 대상 청구권 행사하거나 또는 해제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처분 당시 시가 있었지. 지금 이 처분 당시의 시가는 2억인데 갑이 병에게 3억을 받았다면 3억 내놓으시오 할 수 있는 권리가 대상 청구권이야. 3억 내놓으시오. 갑이 계약을 해제해서 이행이익 배상을 청구하려거든 입증을 해야 돼. 근데 입증하기가 어려우면 갑은 처분 당시 시가가 2억이었거든. 그냥 해제 없이 그 2억 내놓으시 할 수가 있다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해제 없이 2억 내놓으시 할 수 있는 것을 시가 배상 청구, 이걸 전보 배상 청구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행 불능 시에 생기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채권자는 없이 해제.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해제를 배우니까 이행 불능 시에는 을은 갑에게 최고 없이, 그 다음에 반대 의무 제공 없이, 그리고 해제해서 이행이익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외우면 돼요. 그래서 이행 불능 시. 자, 그렇게 하시면 돼. 이행 불능 시에는 없이 해제. 이렇게. 이행 불능 시에는 없이 해제. 자, 이렇게 해서 해제권의 발생 사유를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기는 경우를 물어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책의 361페이지에 그 핵심 다지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기는 경우,
첫째,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정기행위의 이행지체. 정기행위 이행지체. 둘째, 미리 이행을 거절했어. 미리 이행을 거절한 이행지체. 그 다음에 3번 이행불능. 그래서 최고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시험은 주로 이런 걸 물어봐. 주로 최고 없이 해제권 생기는 경우 세 가지를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약정 해제는 우리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했을 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 최고 없이 해제권 발생하는 경우는 이렇게 되고, 여기 약정 해제 있었죠? 아까 건축 허가가 나지 않으면 즉시 해제할 수 있다 했을 때, 약정 해제는 건축 허가가 안 나면 건축 허가 나게 해주시오, 그럴 필요 없어. 즉시 해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 따지기를 보면 최고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이행 지체에 있어서 채무자가 미리 이행 거절에다가 거자 동그라미 쳐 거. 이행 거절에 거. 그 다음에 정기 행위에 있어서 이행 지체 정. 그 다음에 이행 불능에 불. 불능 동그라미 쳐버려. 불능. 그 다음에 이제 추안이 불가능한 불완전 이행, 뭐 그건 놔두고 불자 동그라미 쳐놓으면 돼. 그 다음에 약정 해제권의 행사, 그건 채무불이행이 상관없고,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 우리 시험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 나온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당사자 사이에 최고 배제 특약을 한 경우 특약에다 동그라미 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급정거 불능 특약시 이렇게만 외우면 돼. 급정거 불능 특약시. 자, 최고 없이 해제권 생기는 경우가 정기행위, 이행거절, 불능. 그러면 급자는 왜 썼냐면 여기다가 하나 말 이어나가려고 조사 쓴 거야. 급히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그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급정거, 불능, 특약시 이렇게 오면 돼. 채무불이행시야. 근데 채무불이행시 최고 없이 해제권 생기는 경우가 급정거, 불능, 특약시 이렇게 외워줘야 돼요. 자, 최고 없이 여기서 최고 없이 해제권 생기는 경우가 정기행위, 이행지체, 그 다음에 이행거절, 정기행위, 이행지체, 이행거절, 불능, 사정변경,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약정해제 사유, 뭐 담보책임 해제도 있어. 이거 담보책임 해제 이 7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급정거, 불능, 특약시 이렇게만 외우셔. 담보책임 해제는 아직 안 배웠고, 약정해제 사유는 채무불이행이 아닌 경우에 일단 빼놓고, 그 다음에 사정변경은 나온 적이 없고 그냥 급정거, 불능, 특약시 이렇게만 외우면 돼. 그래서 최고 없이 해제권 생기는 경우를 골라라 그러면 요 3가지 중에서 나와요. 3가지 중에서 급정거, 불능시. 급정거, 불능시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만 외우셔. 자, 그래서 해제권이 생기는 그런 사유를 살펴봤어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는 최고 회고, 최고 독촉을 하고, 그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생긴다. 요거 배웠어. 해제권이 발생한다. 근데 채무불이행 시에도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요게 뭐냐? 이게 살펴본 거예요. 급정거, 불능, 특약 시에는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긴다. 여기까지 왔어. 그럼 이제 해제권이 생기면 계약을 해제권 행사하는 것을 해제라고 그래요. 해제권 행사해야 될 텐데 이 해제권 행사를 해제라고 한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 법정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를 법정 해제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법정 해제라는 말을 써. 그러면 해제권 행사해야 된다. 그럼 해제는 누구에게 하느냐? 이게 이제 물어봐. 이제 해제는 누구에게 행사할 때
해제권은 누구에게 하는가? 그냥 채무자에게 하겠지. 그래서 543조 해지해제권,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데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로 하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떻게 해제하냐면 그냥 의사표시로 하라 그랬지. 이 말은 뭐냐면 의사표시로 밑줄 그으셔. 의사표시로 이렇게. 의사표시로 이 말은 해제 방법, 해제권 행사 방법은 의사표시로 하면 되므로 이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그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묵시적으로 해도 돼. 이렇게 묵시적으로. 그리고 재판상, 재판 외, 서면, 구두 행사 방법에 제한이 없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행사 방법 의사표시로 그랬으니까는 밑줄 그시고 행사 방법에 제한 없다 이렇게 쓰시면 돼. 행사 방법에 제한 없다. 의사표시로 하면 되므로 행사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해제의 의사표시는 행사했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우리 지난주에 뭘 배웠냐면 거기다가 철회하지 못한다. 거기다가 이렇게 우리 지난주에 이런 의사표시는 지난주 이거 배웠어. 이런 의사표시는 도달 전에는 이런 말이 있는가를 봐서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오면 항상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라고 이렇게 의사표시는. 근데 그 앞에 도달 전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있어. 따라서 해제의 의사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 자, 시험 문제. 해제의 의사표시는 돌발 퀴즈 두 번째 2탄. 해제의 의사표시는 도달 전에는 자, 해제의 의사표시는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자, 이제 노란색은 이런 말이 있는 거고 빨간 자, 이제 있다 없다 선택해야 돼. 자,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이런 말이 없어.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그러면 없다 이렇게 쓰시라고. 그런데 도달 전에는 말이 있지? 그럼 이렇게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의사표시는 도달 전에는 이런 말이 있냐 없냐를 봐서 도달 전이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없으면 없다 하면 돼. 그래서 없으면 없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362페이지에 해제권 행사할 때에 불가분성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가분성이란 메모, 해제권 행사할 때의 불가분성 메모. 지금 해제를 할 때 어떤 해제는 첫째 누구에게 하느냐 요거. 그 다음에 해제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거 배우고 있어. 해제는 말로 해도 된다.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해제권 행사할 때는 제한이 있어. 해제권 행사 사유에 제한이. 해제권 행사할 때는 불가분성이 적용된다. 그 말은. 자, 불가분성이다. 밑줄 그으셔. 두 개의 권리가 불가분성이란 두 개의 권리가 생사를 같이 한다. 불가분성이란 두 개의 권리가 생사를 같이 한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이제 갑이 이렇게 토지에 대해서 갑의 X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했어. 갑의 X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매계약을 해놓고 을이
잔금을 지체를 해. 잔금을 지체하는데 여기서 갑이 잔금을 지체했는데 최고했는데 해제권이 발생했는데 아버지가 여기서 사망함으로써 갑의 자식 상속인이 둘이 생긴 거예요. A와 B가. 그럼 해제권이 생겼는데 해제권이 상속이 된 거라. 그랬더니 갑의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해제권이 생긴 후에 해제권자가 사망하다 보니까 해제권이 생겼다는 것이야. 자식 둘에게 공유가 돼버렸어. 공유. 이것을 권리를 두 사람이 갖는 경우를, 물건을 두 사람이 갖는 경우를 공유라고 하고, 물건 이외의 재산권을 두 사람이 갖는 경우를 중공유라고 그래. 그래서 해제권이 중공유가 되었어. 그럼 해제권자가 두 사람이 되었지. 그럼 해제권자가 두 사람이 되었을 때 행사는 혼자만 해도 해제되는가, 둘 다 행사해야 되는가, 또는 해제권자가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에게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사람은 해제권이 A에게는 소멸했으나 다른 사람은 행사해야 될 것인가, 너는 존속하고 너는 소멸하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권리가 생사를 같이 하는 경우를 불가분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해제권은 불가분성이 적용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 사람은 소멸하고 한 사람은 행사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어. 같이 죽으면 죽고 그리고 같이 살면 같이 살고. 그런데 해제권은 같이 죽고 같이 소멸해야 된다. 그래서 존속하는 쪽으로 운명을 같이 할 것인가, 소멸하는 쪽으로 운명을 같이 할 것인가 문제가 생겨. 그래서 해제권의 불가분성에다가 메모오셔. 해제권의 불가분성에다가 메모. 계약은 아까 설명해서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계약은 깨져야 돼, 지켜져야 돼.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이것이 법언이야, 법언. 법의 격언이다, 그런 얘기야. 계약은 깨져야 돼, 지켜져야 돼, 지켜져야 돼. 그래서 계약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최고했던 것이 원칙이야, 이게. 따라서 계약이 지켜지려거든 해제권, 계약이 지켜지려거든 해제권 행사 할 수 있어야 되겠어. 행사 못해야 되겠어. 행사 못해야 계약이 지켜지지. 그래서 계약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해제권의 불가분성은 존속하는 쪽으로 운명을 같이 하겠어, 소멸하는 쪽으로 운명을 같이 하겠어. 소멸 쪽으로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권자가 두 사람일 때 한 사람은 해제권이 존재하고 한 사람은 해제권이 소멸했을 때는 너 죽고 나 살고 그럴 수는 없어. 그래서 같이 죽어야 돼. 같이 존속해야 되겠어. 같이 소멸해야 돼서 소멸하는 쪽으로 운명을 같이 해버린다. 그래야 계약은 지켜진다, 그런 뜻이야. 따라서 한 사람이 소멸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행사해야 되겠어. 같이 소멸해야 되겠어. 같이 소멸하는 쪽으로 운명을 같이 한다. 다시 한다. 해제권의 불가분성은 존속하는 쪽으로 운명을 같이 한다고, 소멸 쪽으로 운명을 같이 한다고. 소멸 쪽으로. 이것이 해제권의 불가분성이다. 자, 그러면 이제 해제권의 불가분성은 소멸하는 쪽으로, 그래서 계약은 지켜져야 되므로 해제권자가 여러 사람일 때 한 사람이 해제권 행사해야 소멸하겠어, 전원이 행사해야 소멸하겠어. 그러면 해제권의 행사는 계약은 지켜져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므로 행사할 때도 1인이 행사해서 소멸한다면 계약은 쉽게 깨지잖아. 그래서 계약은 전원이 행사해야 되고 상대방도 전원에게 행사해야 계약이 소멸한다. 그래서 계약의 소멸은 어려워야 된다, 그런 뜻이야. 계약의 소멸은. 그럼 이렇게 되네. 계약의 소멸은 이제 채무불이행 때문에 계약의 소멸해야 돼. 계약의 소멸은 어렵게, 까다롭게, 쉽게. 계약의 소멸은 어렵게. 그럼 해제권의 소멸은 어렵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547조 보시면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지나 해제는 전원이 되게, 그냥 계약의 소멸은 어렵게. 그래서 계약의 소멸은 어렵게. 그 다음에 547조
전항의 경우 해지는 해지의 권리가 당사자 한 사람에게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게 소멸하다. 해제권의 소멸은 쉽게, 계약의 소멸은 어렵게, 해제권의 소멸은 쉽게. 이것이 해제권의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소급해서 소멸한다. 이것은 쉬었다 공부하죠. 소급해서 소멸, 해제의 효과는.